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 일단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증시가 어제 상승으로 돌아섰는데요. 음, 어제 장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중 갈등 이쪽 부분으로 해서 선물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장중에 한 1% 정도 빠지고 있었고 장 마감 무렵에 0.5% 정도 빠지고 있었는데요. 장 끝나고 나서 상황이 급 반전돼 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G7 회담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는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중국 쪽에서 전화가 왔다 두 통. 우리 쪽 담당자한테 전화 와가지고 협상을 계속하고 싶다. 그러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진핑이 뭐 중국이 적이다 이랬다가 시진핑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뭐 이런 쪽으로 급 반전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물 지수가 하락하고 있던 선물 지수가 급등을 해버렸고요. 그다음 미국 증시가 개장할 즈음에는 이제 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중국에서 전화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쪽에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자고 중국이 제안을 했다는 그 이야기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인데 그죠?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거짓말했다 이렇게 말은 또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봤을 때 느낌상으로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냥 트럼프가 중국하고 전면전으로 계속 가면 같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립서비스 개념으로 물론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 담당자들끼리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기 때문에 전화 통화하면서 잘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좀 과대 포장해서 중국에서 협상을 요청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는 미국과 중국 간에 협상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기대감으로 미증시가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국내 증시도 상승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았고요. 코스닥 지수 보시면 갭으로 떠가지고 물론 조금 밀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갭으로 떠서 흐름을 어느 정도 상승세를 유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악재가 해소돼서 돌아선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관이 아직까지 225억을 매도를 하고 있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미증시가 상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 올라간 것 같은데 언제든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락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에서 잠시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반등하고 나서 횡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단 지지를 받아서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방향을 결정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해외 증시하고를 고려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성은 조금 확실하게 잡기가 좀 어려운 애매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봤던 오늘의 관심 종목인데요. 에어부산이 아시아나항공 분리 매각 기대감으로 장중에 한번 급등했다가 밀리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저도 물론 단타로 한번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여기쯤에서 들어갔다가 이쯤에서 털고 나온 것 같은데요. 물량을 많이 실지를 못했습니다. 매수 주문을 넣었는데 120만원어치 정도만 사지고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많이 먹지도 못하고 그냥 흉내만 냈고요. 상승하고 나서 다시 밀려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올랐다가 그만큼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건 내일장을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단타로 그냥 단타 개미들이 확 몰려 들어왔다가 밀려버렸기 때문에 상승 쪽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상황. 장중에 한번 출렁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남북 경협주 쪽에 인데프 한번 들어갔었는데요. 오늘 철도 관련주가 출발이 좋았습니다.
푸른기술, 부산산업, 대아TI 이렇게 있는데요. 이 철도 관련주가 급등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모르겠습니다. 정상회담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발전될 것이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북한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잠재력을 가진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철도를 연결해서 그 중국, 러시아 쪽으로 유라시아에 있는 철도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또 철도 관련주들이 아침에 부산산업, 그다음에 대아TI, 푸른기술 이게 이제 보통 삼총사인데요. 철도 관련 급등하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시세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철도 관련주가 움직이니까 덩달아서 남북 경협주도 오르려고 갭으로 떴는데 저는 이제 개성공단 쪽으로 해서 매기가 들어올 줄 알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 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했었고요. 그 다음 종목이 빅텍은 제가 마지막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그 700억 공급 계약 뉴스 나오고 나서 밀려버렸죠. 밀려가지고 지금 어제도 밀어버리고 오늘 또 밀었는데요. 이제 그 추가로 더 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위치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세도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돌릴 것 같아서 빅텍을 보유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지금 빅텍을 814만원 정도 보유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빅텍이 좀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나무기술인데요. 이 종목도 지금 지수만 올라간다면 위로 올라가려고 지금 시도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에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이건 그 가능하면 코스닥 지수가 상승할 때 그때 들어가면 좋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선알루미늄은 지금 그 대선 테마주 중에 뭐 한창제지라든가 JMI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어서 이낙연 총리 관련 대장주로 남선알루미늄도 관심을 좀 가지고 보는 게 좋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이 정도고요. 에어부산은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눌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부산을 빼겠습니다. 일단은 인디에프, 빅텍, 나무기술, 남선알루미늄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인디에프도 지금 경협주가 밀렸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남는 게 빅텍, 나무기술, 남선알루미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그 내일이 28일인데요. 28일이 그 일본에서 화이트 국가 제외해갖고 시행되는 날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시행이 되면 화이트 국가 관련 그 제외해서 이제 추가로 수출 규제를 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매운동 관련주인 신성통상하고 모나미가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후반까지 여기서 계속 이제 그 후반에 일본에서 28일 날 화이트 국가 제외를 시행한다는 쪽으로 뉴스가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반발하는 의미로 이제 불매운동이 계속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성통상이 강하게 매수로 올라갔고요. 모나미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매운동 관련해서 신성통상, 모나미 이쪽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 그 탄소 섬유를 추가로 제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효성 첨단 소재, 뭐 일지테크 이런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는 종목들 중에는 오늘 그 바이오 관련해서 코랭생명과학 티슈진이 상장 페이지 1차 발표 나오면서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이오 관련주 쪽에 신라젠도 지금 임상 3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해서 같이 따라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의 악재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 외 나머지는 그 상당히 혼조세라서 특별하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남북 경협주 중에 철도 관련주들은 트럼프 이야기로 해서 갭으로 떴는데 눌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추가로 좀 더 눌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고요. 불매운동 관련해서 신성통상, 모나미, 그 다음
탄소섬유 그 부품이 완전 규제가 된다면 효성 첨단 소재 일지테크 아진산업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 DPC라는 종목은 방탄 관련한 어떤 그 뭐죠? 그 방탄 소속사 쪽의 지분 뭐 이런 걸로 뉴스가 뜬 것 같습니다. 근데 상한가를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찜찜합니다. 이 정도 뉴스라면 상한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좀 밀렸죠.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뉴스로 움직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제가 오늘 매매했던 부분인데요. 솔직히 손실 본 날 이 어떤 영상으로 남긴다는 게 상당히 그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게 제가 매매하면서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손실이 발생한 날 내가 뭔가를 잘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손실 보는 날 영상 제작하는 게 가장 힘들긴 한데요. 그렇지만 그 코스톨라니 선생님 쓰신 책을 읽어보면 손실을 봤을 때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는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해서 그 별로 이제 머리에 남지 않는데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그게 그 돈을 잃기 때문에 뼈저리게 이제 뼈에 사무치죠. 그래서 그때 실수했던 부분들은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슴이 아프지만 일단 제가 오늘 했던 부분들에 대한 거를 그 복귀를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그 장 끝날 때 유니온하고 엘컴텍을 보유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거 넘어갈 때는 미국 선물 지수도 하락하고 있고 미중 그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잡았는데요. 문제는 그 장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미중 간의 협상이 곧 진행될 것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그 반대로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의해서 제가 그 유니온 정리해 버렸고요. 손절해 버리고 엘컴텍 쪽으로 일단 몰았습니다. 이게 엘컴텍 쪽으로 몰은 이유는 엘컴텍은 그나마 좀 적게 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몰았다가 오늘 엘컴텍을 1625원에 거의 뭐 그 본전 가격쯤 되는 상황에 1625원이니까요. 이 가격입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밀릴 것 같아서. 왜냐하면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일단 밀릴 것 같아서 엘컴텍을 이건 그 지수가 급락하고 금 가격이 급등할 때를 대비해서 샀는 건데 그 반대로 돼버렸죠. 그래서 손절을 했고요. 여기서 일단 손실이 1차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손절하고 나서 830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유니온 어제 손절하고 뭐 이런 걸 겸사겸사 해서 그래서 거기서 일단 이 손실을 복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85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엘컴텍 손절하고 나서 그래서 손실을 복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디에프를 매수를 들어갔는데요. 여기서도 또 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손절을 했었고요.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3140원에 들어갔다 3120원에 손절했으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문제는 미수 몰빵으로 배팅을 쳐갖고 바로 한 번에 많이 하겠다고 배팅을 많이 친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여기서 심리적으로 한 번 더 꼬였던 것 같아요. 손실을 보고 나서 추가로 또 손실을 보니까 더 조급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DPC가 급등할 때 LB세미콘이 덩달아서 따라 올랐습니다. 같은 방탄 관련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건 전혀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DPC는 개별적으로 지분 관련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방탄 관련한 재료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탄 관련주 뭐 GMP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손실을 많이 하겠다는 그런 급박함 이런 걸로 해서 미스 배팅으로 풀 배팅을 배팅을 했고요. 그리고 손절했습니다. 여기까지
LB세미콘 손절할 때까지 딱 하고 나니까 계좌의 잔고가 딱 800만 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출했던 거하고 다 합쳐보니까 딱 1000만 원이 돼가지고 본전으로 돌아 버렸습니다. 이게 1200대 넘어가서 한 1400 갔다가 1200만 원을 계속 유지했었는데 어제 하고 오늘하고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그 심리적인 압박이나 뭐 방향을 거꾸로 타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압박을 받으면서 손실이 계속 이어지니까 순식간에 거의 본전까지 내려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딱 되고 나서 이제 그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이건 계속 이렇게 할 게 아니다 해서 모든 거 정리하고 하루 쉴까 생각하다가 또 쉬어버리면 감각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계좌에 800만이 딱 되는 순간에 이제 그때부터 그 나누어서 매매를 했습니다. 200만 원씩 끊어가지고 나무 기술을 일단 그 2,920원에 200만 원치 매수하고 그 다음 인데프도 추가로 매수했는데 이건 본전에서 다시 팔았고요. LB세미콘도 샀는데 다시 그 약간 내려와서 손절해서 팔았고 나무 기술은 추가로 좀 더 매수해서 200만 원치 샀었고 그 다음에 에어부산을 6,880원에 샀다가 에어부산이 6,880원이니까요. 6,880원. 예, 여기쯤에서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하고 있을 때 기다렸다가 이게 조급한 마음으로 하자면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갈 건데 그때부터 이제 이성을 찾아가지고 내려오면 잡겠다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갖고 눌려가지고 6,880원 내려왔을 때 이때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잡았는데 매수는 풀배팅을 쳤는데 120만원 정도밖에 안 사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올라갔을 때 에어부산을 6,970원 에어부산 6,880원 매수하고 마지막에 팔았을 때 에어부산이 그렇죠. 7,240원에 매도했죠. 7,240원이니까요. 이 정도에서 마지막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만 많이 실었더라면 수익이 좀 나왔을 건데 너무 작게 실어가지고 큰 수익은 수익은 크지 않았습니다. 한 5, 6만원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침착하게 타이밍 잡아서 매수하는 것이 좋다는 걸 조금 느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모두 정리해서 에어부산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장막판에 이제 빅텍을 매수했습니다. 빅텍을 2,720원대에 그러니까 한 2,735원부터 20원 이쪽에 계속 매수를 해가지고 풀배팅 했다가 일부 정리해서 마지막에 지금 현재 814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빅텍을 제가 굳이 잡는 이유는 일단 실적이 좋게 나온 상황이었는데 계속 눌렀다는 게 있어서 이게 지금 30분 봉으로 보면 실적이 좋게 나와서 갭으로 떴다가 눌렸고 다시 또 이때가 실적 발표된 것 같아요. 실적 발표로 갭으로 떴는데 눌렸고 그 다음 어제 하루 밀고 오늘 다시 또 밀었는데요. 이제 누르는 힘이 거의 약화됐기 때문에 돌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쪽에 있는 지지선에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흐름상으로 봤을 때 남북한이 잘 돼서 지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북한에서 조금 그 위협적인 어떤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 빅텍을 방산주 관점으로 보유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 장 끝나고 나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매매를 그러니까 풀배팅으로 쳐가지고 손절을 하면서 손실이 커지는 이 부분은 좀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범위 내에서 배팅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위축이 돼 갖고 모두 현금화 해버리는 것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빅텍으로 올인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잔고가 빅텍으로 한 10만원 정도 플러스 시킨 것 같으네요. 그래서 814만 5천원이 현재 잔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벌었던 거 거의 다 날리고 1031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거의 한
80만원 정도 마이너스 난 것 같으네요. 이게 처음 출발할 때 꼬이고 나니까 그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31만원이 됐고요. 이제부터는 좀 냉정함을 찾는데 조금 많은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모습 못 보여주고 계속 손실나는 모습만 보여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그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금액이 자꾸 줄어들면 배팅 금액을 자꾸 줄여서 안전하게, 보다 안전하게 조금씩 시간은 더 많이 걸리겠지만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800까지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하게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 만약 800선이 깨진다면 가지고 있는 빅텍까지도 다 손절을 하고 한 200만원 정도만 가지고 그 범위에서 매매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그 손실이 계속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해외 선물 지수도 거의 뭐 약보합권 정도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미정시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시도 그 코스닥 지수가 앞쪽에 있는 이 횡보했던 구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쉽사리 어느 쪽으로 방향 잡기가 어려운 그런 쪽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쪽으로 내일은 특히나 그 일본에서 추가 규제 백색 국가 제외 시행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추가 규제가 나오는지에 대한 그런 쪽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있고 그런 쪽으로 만약 돈이 몰린다면 상대적으로 제가 가진 종목이나 다른 쪽 테마들은 팔고 저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힘을 못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재료 노출이라 해가지고 만약에 그 불매운동이라든가 소재 관련 이런 쪽의 종목들이 내려가게 된다면 상승하지 못한다면 의외로 다른 쪽 방향으로 매수세가 넘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불매운동 이런 거는 거의 재료 노출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재료로 해서 추가로 더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좀 쉴 때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아닌 다른 쪽 종목에 집중해서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아주 힘든 날이었고요.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내일은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